슬라이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non-rivalry는 비경합성입니다.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배제 가능성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배제 불가능성이라고 해도 되고요. 낮은 배제 가능성, 배제 가능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배제성, 우리가 배제 불가능성 봤으니까요. 배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막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막을 수 있으면 배제 가능한 거고요. 막을 수 없으면 그럼 배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익스클루드 할 수 있느냐? 그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으로부터 이 사람을 빼낼 수 있느냐, 빼낼 수 없느냐, 이제 그 정도 그런 표현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막을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차이가 물론 있겠죠. 완전히 배제 가능한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완전히 배제 불가능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 스탁이나 인적 자본 스탁 이런 것들은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그것의 소유주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휴먼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휴먼 캐피탈은 제 거잖아요. 저의 휴먼 캐피탈은 제 건데 제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는 거고 제가 일하기 싫으면 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제 휴먼 캐피탈을 누군가 가져가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제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캐피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웬만해선 뭐 건물이라든가 기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소유한 소유자가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배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테크놀로지, 아이디어의 형태를 갖는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100% 배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배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처음에 출시가 됐어요. 물론 이제 아이폰이 되기 전에 많은 이제 기업들이 스마트폰 생산, 개발과 생산에 이제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업계에서 이미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들을 만들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출시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제품이 최종적으로 탄생하기 전 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 여러분 기술자들이나 전문가들은 그거 아이폰 뜯어보기만 하면요.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금방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퀄리티의 차이는 존재하지만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디어, 아까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배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폰이 장착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갤럭시가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지 않으면 그러면 웬만한 기술자들은 그거 뜯어서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배제 불가능한 경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요. 아이폰의 케이스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애플과 삼성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특허 분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낸 기업이면 기업, 만들어낸 사람이면 만들어낸 사람이 그로부터 상당히 많은 그 이익을 회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적지 않은 비용을 이제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득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만일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테크놀로지가 지금 이러한 경우와 같이 배제 불가능하다면 누구나 액세스할 수 있고 누구나 똑같이 카피할 수 있고 그렇다면 실제로 특허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과연 애플이 아이폰이 지금과 같이 한 10년 넘게 서바이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제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이것을 만든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방 서비스 생각해 보세요.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어떤 이익을 받겠습니까? 이건 사실 그래서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죠.
민간 업체한테 어떤 기업한테 대한민국의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라라고 하면 이거 이득이 안 나는 건데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방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면 이제 요금을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대한민국 국민이 국방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내보자 할까? 지불 용의가 얼마나 될까? 지불 용의 조사에서 뭐 1인당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내겠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여하튼 이건 공공재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만일 배제 불가능성, 그다음에 비경합성 이런 성질 때문에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금방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이 개발한 아이디어나 혹은 테크놀로지를 도둑 맞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가져다가 뭐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새로운 기술 투자를 할 인센티브가 줄어들 것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어느 누구도 새로운 연구 개발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새로운 연구 개발에 착수해서 뭔가 성과물을 낸 사람들에게 어떤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첫 번째 섹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R&D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왜 어떤 기업은 R&D 투자를 많이 하고 왜 어떤 기업들은 R&D 투자를 하지 않는가? 그리고 기업들이 R&D 지출을 늘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측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R&D 투자, R&D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들이 수행하는 것이고요. 기술 발전의 속도는 결국 민간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국가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 어떤 국가의 기술 발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이제 정부의 역할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제도적 측면에서 법적인 보호라든가 하지만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민간 기업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이제 R&D 투자에 참여하는가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R&D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요인들이 중요한가를 살펴보려면 반드시 기업의 의사결정을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R&D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얼마나 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결정들을 우리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